장관님, 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말 순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완벽하게 종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사태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책임자를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란 특검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탄핵 사태를 조기에 결론짓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필요한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란 사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 내란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로 읽히는 그런 언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그럼 없습니다. 박민규 의원 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국민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읽었을 때 저 역시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 상황에서 목숨과 안전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소중한 디지털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는 큰 비극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님,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 사이트의 중요성 잘 알고 계시죠? 많은 국민이 아침에 눈을 뜨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12월 3일 계엄의 그날 밤 당시 양대 포털 서비스를 살펴보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래서 더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다음 카페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10분이 지나서 네이버 뉴스의 댓글 조회 작성 기능이 막혔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죠. 10시 54분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이후까지 2시간가량 네이버 카페 접속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도 밤 11시 20분경부터 6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이냐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권리와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전기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도록 지시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접속 불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네이버 카페는 그 당시에 접속량이 4.5배 증가해서 그래서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요. 네이버 뉴스는 13.2배 증가해서 10분 또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카페도 7배 증가해서 6분 동안 접속 장애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시적인 트래픽 폭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을 할 수 있고 통신 업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이 부분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 인터넷 접속 불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트래픽 급증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트래픽 급증이라고 하는 이유로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상황에선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평소보다 더 빠르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전파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포털 서비스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대응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다음은 이 민간 사업자인데 우리 정부가 바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었으면 바로 했을 겁니다. 이제 민간 업체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사전에 대비도 해소하라고. 부족했었고 네, 대응도 신통치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개엄 당일에 장관님께서 밤 10시 37분 모든 디지털 서비스 정상 가동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결국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야 모든 서비스가 정상 복구됐습니다. 만약에 계엄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털 서비스의 장애는 더욱 길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기부가 계엄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디지털 서비스 비상 대응 체계에 큰 구멍이 났던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비상 위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2.3 계엄은 우리의 디지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가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고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 이집트 독재 정권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정권 하에서 미얀마 정권은 모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터넷 서비스부터 끊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컸던 것입니다. 이집트와 미얀마에서는 각종 소셜 미디어, 심지어 가상 사설망 VPN을 통한 우회 접속까지 모두 차단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디지털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큰 구멍이 났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1분 더 드릴게요. 중하게 경고합니다.